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덕입니다. 오늘은 유통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최근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업황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업황 부진의 수급까지 설상가상이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코스피의 화랑에 저희는 축배를 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이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2020년 배당에 대해, 최근 배당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배당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8% 정도 배당은 감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체적으로 업종 합산해서 보게 되면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 두 업체의 배당은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당을 좀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합니다만은 전체 배당은 18% 정도 감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시가배당 수익률은 한 1.6%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시가배당 수익이 가장 높은 업체는 GS 홈쇼핑 5%에 이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가 전통적으로 이 두 업체가 시가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익 규모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체들이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게 돼 있죠. 배당 성향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가 실적 개선까지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가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올해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하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금 규모는 LG생활건강이 가장 큰데, 근데 시가배당 수익률은 1%도 채 미치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웨이하고 롯데쇼핑이 그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DPS 증가폭이 가장 큰 업체는 한국콜마, 하이마트, 코즈맥스 순인데 모두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크죠.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베이스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이마트하고 코즈맥스도 올해 손꼽히는 실적 개선주였습니다. 그리고 DPS 감소폭이 가장 큰 회사는 호텔신라하고 아모레퍼스픽, 코웨이가 되는데, 호텔신라하고 아모레퍼스픽은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죠, 올해. 코웨이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코웨이는 원래 대표적인 배당주였는데 배당 정책이 크게 변화를 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을 20%, 그 다음에 프리캐시플로우 40% 가운데서 작은 수치를 배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2,400원 주당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DPS가 1,000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아마존의 그 11번가하고 투자, 그리고 협업, 한국 진출인데, 이거는 그동안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거는 가장 예상했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탑 5에 들 정도로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OECD 탑 10 국가 가운데서 아마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아마존이 한국에 직접 진출하기에는 좀 부담이 커요. 이미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좀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죠. 한국의 온라인 침투율이 한 35%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앞질러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온라인 침투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5%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이미 포화된 상태이고 이미 어느 정도 셋업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신규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한 업체를 M&A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죠. 이메프나 티켓몬스터 같은 회사 M&A 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그 높기 때문에 가격이 M&A로 들어오기에도 좀 그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업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 11번가와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도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해외 직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해외 직구 시장이 한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한 4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에서 이 해외 직구 품목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의류하고 패션이 거의 40% 이르고요. 음식료가 이제 그 다음 순을 차지합니다. 요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이런 것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침투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을 가져오는 이제 해외 직구를 해오는 지역이 미국이나 유럽이거든요. 주로. 근데 뭐 아마존이 이미 미국하고 유럽에 가장 의미 있는 플레이어고 절대적인 시장 규모 1위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직구 시장은 아마 아마존이 상당히 좀 침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외 직구 시장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이 한 360조 정도 시장이고 그리고 온라인 유통 시장이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뭐 시장이 이렇게 큰 거는 아니죠.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쓱닷컴 같은 이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해외 직구에는 그렇게 관여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몰테일과 같은 그런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물론 이제 이런 의류 패션 상품들은 백화점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직구 시장의 확대는 그동안 2015년에서 이제 17년 요 사이에 백화점 시장에 타격을 줬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백화점 시장은 주로 오프라인 그 고객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온라인으로 떠날 고객들은 진작에 떠났고 이제 백화점에 남아있는 고객은 나는 좀 오프라인으로 좀 쇼핑도 좀 눈으로 쇼핑을 직접 하면서 입어보고 발라보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대우도 좀 받아가면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라운지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고객들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은 온라인 채널의 침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는 양호하게 그냥 한 2, 3%, 3, 4%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품군으로 봤을 때는 백화점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미 이거는 진작에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11번가 투자 그리고 이제 협업의 한국의 온라인 유통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